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22년 10월 14일. 예.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자, 장중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금요일은 방송은 없는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제 또 CPI 발표가 있었었고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죠.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는데 연말이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저는 반반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연말 겸 최근에 또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너무 지금 시장 반등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정장에서는 항상 기업의 이런 그 장중의 이런 일련의 모멘텀들이 같이 작동해 줘야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요. 지금 아직도 조정 구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술 반등인데 본인 투자금에서 50%를 꼭 초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몰빵 투자한다거나 단기 수익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이제 혹독한 주식시장의 교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소장 한 얘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 나름대로의 좀 지혜로운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14일이죠. 제가 또 두 번째로 오늘 방송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뭐예요? 그렇죠. 실적 발표하는 이제 구간이죠. 10월 15일이.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합니다. 상장 기업들이. 자, 그것도 인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한 해는 다 강달러라든가 이제 CPI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모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시장 환경이 안 좋았었는데도 우리가 실적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종목들하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몇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치 가지고 매집해 두면은 좋겠다는 종목들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을 나란히 보면은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사실은 괜찮은 종목들이 자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와, 오늘 날씨가 무지 좋네요. 근데 여러분 너무 지수가 반등했다고 해서 너무 연말 되니까 원래 배당 투자라든가 연말 되면은 지수가 원래 좀 상승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자, 항상 연말 투자, 배당 투자를 염려해 두시고 있으신 분들은 12월부터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투자 전략은 꼭 알고 계실 거라. 근데 최근에 와서 진짜 삼박자가 잘 맞는 종목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아 특수가 오늘 상가 상가 별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전략이 세 가지가 다 묵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좀 시세가 나오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걸 작은 시세 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가가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올해는 강달러를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원유라든가 이게 특수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수출을 인해 가지고 강달러에 특별히 수혜받는 사업 구조로 가졌습니다. 원자재들이. 자, 그래 해가지고 일단은 강달러 수혜주고 두 번째. 세아그룹이 아람코의 네옴시티의 관련 원자재 이제 공급하는 아람코하고 손잡고 이제
그 뭐 사우디에 지금 공장을 지금 연말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아그룹이 앞으로 그 네옴시티 건설에 원자재가 공급하는 그런 주 사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배당을 아주 많이 줘요. 주당 1,200원씩 줍니다. 통상 이런 그룹주에서 원래 자기 그 단기 순이익에서 50% 이상 초과하지 않는데 야는 그냥 50%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특별히 많이 줘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다 한 몸에 지었으니까 안 갈려도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은 그 사우디 왕자가 그 왕자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 곧 방문 예정이 돼 있다 하셔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갈 희망이 아주 큰 기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신 분들이시라면은 상가 하나하다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그냥 뭐 경기에 불문하고 어차피 경기가 안 좋으면 강달라니까 그래도 매출이 성장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다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안 소장의 1차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지속적으로 오늘은 강하게 한 분 상가 가까이 쳤었기 때문에 지거재거식으로 갈 거예요. 그것을 좀 잘 버텨내시기 바라요. 또 올랐다 내렸다 해서 그걸 또 뭐 챙기느라고 또 정신 없어서 그러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 뭐 단기 투자해서 뭐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절대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 시장은 뭐 좀 그렇다고 치지만은 역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잘 이렇게 해쳐보면은 그걸로 투자해 볼 만한 기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연말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자, 오늘은 비공개 그 유로회원은 이제 비공개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만 참조하시고 제가 녹화로 두을 테니까 그 안소장 투자의 그런 그 전형은 저희는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용돈 벌려고 강의하지 않고 저희는 중요하게 자산을 이렇게 굴려가는 그런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저랑 투자 성향이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주식 투자에서 겁전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다만 그거는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뭐, 세네 번, 뭐, 5번, 10번 성공하더라도, 이게 중장기로 보면은 절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금액이 작더라도 확실하게, 신중하게, 시장의 그런 구조와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식은 원래 좀 이렇게 고수익 목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주식으로 용돈 투자하겠다고 접근하시면은 결론은 투자금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제가 많이 여러분, 올 겨울은 뭐가 가장 걱정이십니까? 최근에 지난주부터 미국의 그 환경단체로부터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정부까지 계속 언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올 겨울에는요, 뭐, 국제 원유라든가, 그리고 뭐, 유연탄, 그리고 뭐, 석탄, 뭐, 그리고 천연가스, 안 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보면은 에너지가 올해는 과거보다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 분위기가 계속 조성되고 있어요. 뭐 큰 형태에서는 뭐 원자력을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한다든가 그럼 뭐 당장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이오 연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이제 원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요. 예, 뭐 다는 아니라도 일부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나라 가장 많이 생산 디젤한다. 바이오 연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JC케미칼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유연탄. 예,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보면은 유연탄을 써서 이렇게 특히 뭐 철강 회사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유연탄 아직도 많이 써요. 원천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유연탄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2배 이상씩 올랐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난방 차원에서도 좋고 페트로코커스라고 있어요. 거기 뭐냐면은 석유를 정제할 때 그게 나온 부산물이에요. 거기 석탄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난방에서. 그래서 올해 3분기 보면은 페트로코커스를 수입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는 많이 필요 없었는데 올해는 에너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뭐 대체재에 이렇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상품 제품들이 올 겨울에 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가장 규모적으로 수입 많이 하는 기업이 태경 BK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태경 산업의 자회사죠. 그리고 현대약품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뭡니까 그 G20에서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러시아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가는 바람에 핵 관련 종목들이 좀 축 떨어지는데 어차피 제약주는 하나 담아두는 게 좋아요. 예.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고 뭐 지수 상승할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 시장이 한번 요동칠 때마다 제약주가 줄곧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제약주가 어느 정도 그 경기 방어 역할을 하는 앞으로 시장 동향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안 소장 예측이 안 틀리려면은. 근데 왜 하필 현대약품이냐? 뭐 여러분 뭐 어쨌든 뭐 이게 푸틴하고 바이든 만날 의향이 있다는 거지. 아직 전쟁이 완전 끝났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핵에 관련해서 이런 복잡한 국제적 그런 그 질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하고 그 현대약품이 여러 가지 정책적 모멘텀을 많이 찌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올해 실적이 좀 턴라운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4,800원에 말씀드려가지고 5,500원 갔다가 요 이틀에 또 조정받아가지고 4,500원 내려왔죠. 추가로 이날 사실은 현대약품이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FDA에서 당뇨병 신약 후보를 지금 임상 시험 중인데 임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 효과라는 게 뭐냐? 야네가 치매 관련 치료제 같은 것을 판매해요. 제약 중에서. 그리고 그 탈모 치료제하고 탈모 치료제. 여러분 혹시 마이녹시라고 TV 뉴스 보셨나요? 거기 바로 현대약품의 제품입니다. 왜 또 탈모 이야기 나오냐? 최근에 그 누구니까 이재명 공약으로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탈모 환자가 진짜 많다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5%라고 이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을걸요. 어쨌든 그런 정책적 그런 그게 좀 있어가지고 세 가지 모멘텀 다 지니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엔 4,800원, 이번에는 오늘이 4,400원이죠. 4,500원 이하에서는 한번 사줄 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종목을 이거는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자주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었는데 여러분 올 겨울에는 정부에서 지금 유연탄 가격이 얼마냐면은 잠깐만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또 사이트가 없어지고 유연탄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연탄으로 겨울 지내는 그 이게 생활이 어려운 쪽박촌 같은 이런 곳이 아직 많습니다. 겨울만 되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 유연탄을 막 기부하고 막 행사를 많이 하죠. 뭐 정부나 개인 기업 단체에서. 근데 올해는 쉽게 뭘 할 거요? 자, 여러분 보시게 된다면 지난 연말 유연탄이 톤당 45불이었어요. 이때는 아주 쌌죠. 지금 얼마입니까? 톤당? 예. 이게 지난해 대비 4배 올랐어요. 190불이죠. 190불이니까 한 4배, 4배 가까이 올랐죠. 설마, 이렇게 올랐는데, 역시 과거에 마음씨 착한 개인 투자자들이 유연탄을 기부할까요? 의문스럽네요. 아주 비싸졌어요, 유연탄. 유연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시멘트라든가요. 예. 그 이제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올 겨울에는 그런 거는 기업에 관심은 없고, 일단 이게 아주 유연탄을 이게 사용해서 겨울을 지내는 쪽박촌 서민들의 그 이제 인터뷰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여기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줄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 바로 페트로코커스예요. 그게 뭐냐면은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남은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맨 열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듣죠? 페트로코커스라고 저도 처음 들어요. 예. 자, 제가 한번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태경 BK의 그 뭡니까? 그 이제 제품 그 뭡니까? 지금 그 판매 제품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중간에 보면 이 페트로코커스라고 보이십니까? 아, 여기 상품에서 페트로코커스. 그러니까 반기가 616억이죠. 전체 매출의 35%예요. 이게 과거에 그 전체 매출의 10%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해만 10%. 이전에는 뭐 1%든 지난해 10%, 올해는 35%.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를 때마다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떨어지는 뭔지 잘 그러니까 석유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그게 열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의 전체 절반을 차지했어요. 반기가 이런데 겨울 되면은 더욱 많이 늘어나겠죠. 태경 BK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이게 페트로코커스 하는 가장 큰 기업이에요. 예. 부산물이니까 단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아주 싸요.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추워요. 추워서 정부에서 유연탄 대책을 세우면은 태경 BK가 주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참조하세요. 예? 그리고 태경그룹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야네는 주요하게 태경이 그룹이죠. 예, 그룹 중에 한 자회사인데 주요하게는 이 그룹들 보면은 뭐 가스라든가 탄산가스라든가 그리고 그 뭡니까 여러 가지 산업 소재들 이렇게 주요 사업을 하는 그룹 회사예요. 예? 그렇죠. 그 지난해부터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태경그룹이 그게 뭐냐면은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현대오일뱅크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 CCU.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자주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안 소장 설명을 인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아셨던 내용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모르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EM넷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가격적으로 보서는 지금 이게 아직 가격 조정이긴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EM넷이 자 이겁니다. 자 이거보다도 이걸 먼저 드려야 여러분께서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OTT 열심히 보시나요? 보죠. 예. 안 소장도 3개 가입되어 있어요. 주말에 이러시면 그냥 봅니다. 예. 근데 이게 OTT만 계속 보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화 보고 게임 노는 건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자주 보니까 습관 되더라고요. 참. 저는 3개 가입되어 있어요. 예. 영화를 좋아해요, 원래부터. 예. 안 소장은 원래 그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예. 롯데 시네마 VVIP예요. 1년에 막 한 최소 50편, 예, 많이 볼 때는 80편. 그러니까 전 영화 나오면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다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 안소장 집 거주하는 게 바로 옆에가 바로 롯데 시네마가 있어가지고 그 밤 되면 심심하면 혼자 가서 봅니다. 아주 가까워서 그래서 자 여기 나스 미디어라고 있는데 나스 미디어는 KT그룹의 자회사예요. 이 회사가 하는 사업 모델은 뭐냐면은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는 거예요. 찍고 수행하는 거. 근데 왜 요즘 보니까 장대, 음봉, 양봉 3개 확 찍으면서 가죠.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미디어 광고 업체 중에서는 얘네가 일바다예요. 예,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은 며칠 동안 계속 그 시장이 막 꽁그러지고 막 투매할 때도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거기 왜 세워나면은 올해 연말부터요 OTT 시장에서 온라인 광고를 도입을 합니다. 연말부터. 그러니까 그게 선반영해가지고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게 대체 차원에서 이제 OTT 시장이 이제 OTT에다가 광고를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었어요. 올해 연초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냥 올해 연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OTT에서 영화 볼 때 이제 광고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좋아서 광고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영업 전략이죠. 자 그렇더라면은 넷플릭스 하면은 다른 데 안 합니까? 다 하겠죠. 우리나라 3대 OTT가 어디 있습니까? 티빙 그리고 또 저게 뭡니까? 저는 티빙에는 가입되어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뭐 어쨌든 쿠팡 플레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한번 보세요. 매일마다 보면서도 잘 기억 안 나네요. 쿠팡 플레이,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TV, 웨이브 이렇게 있죠. 국내는 웨이브, 티빙, 그리고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OTT도 이제 다 광고를 도입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온라인 광고 산업이 확대가 돼요. 확장이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이 갑자기 시장의 수요가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 매체들이 앞으로 매출이 상당히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큰형님은 나스미디어예요.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제일 크게 차지하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나스미디어 투자하시면 좋아요. 3만 원 절대 안 비쌉니다. 투자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근데 탄력적으로 좀 보면은 그 온라인 광고 매체 중에서도 규모 좀 작은 회사들이 주가 탄력이 더욱 강해요.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EM넷 이걸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M넷도 온라인 광고 종합 매체예요. 그 일본에도 자회사가 하나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EMA 이게 뭐 기술적으로 좀 약간 보기 뭐해서 그렇지. 3,500원이면 자, 지난해가요. 그러니까 2021년에요. 야네가 주당 수익이 1,160원까지 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업이 상당히 잘, 근데 올해 들어와서 좀 약간 주춤해졌어요. 2분기까지가 160원 주당 수익이 발생했고, 주당 순 자산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그 광고 매체 사업들이 뭐가 좋냐면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EMN 같은 경우에는 22%예요. 영업이익률이. 나스 미디어가 얼마였지? 야네도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나스 미디어는 25%. 나스 미디어가 진짜 좋기는 하는데. 한번 보세요. 33,000원도 저는 비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가 2,480원이니까 올해 반기에 1,240원. 야네 주당 순 자산이 19,000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24.7%, 25%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는 유동성이 37%예요. 유동성이 낮으면은 주가 탄력이 더욱 좀 강하니까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근데 3일 연속 양봉을 나와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음봉이 조금 나오면은 3만 원 근처에서 그 입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OTT가 없던 광고 시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뭐 전체 규모는 얼마 될런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엄청나죠. 엄청나죠. 온라인 광고 못지않게 규모가 훨씬 클 겁니다. 그렇더라면은 여기 사업들이 아주 앞으로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뭡니까? 또 뭐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쵸? 월드컵 다가오고 있잖아요. 월드컵 같은 기간에는 이게 온라인 광고 회체들이 또 주요하게 집중 투자 대상이 되면서 주가가 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지니고 있으니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실 때 멀리 좀 이렇게 매집해 두시면은 연말에 좀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거 EMN 같은 경우에는 자 3,500원 기준 아래에서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콕 치고 올라올 거예요. 아시겠죠? V자로. 이는 V자로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아주 상당히 큽니다. 치고 올라오면은 좀 기대해 보셔도 돼요. 수익률 부분에서. 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MSC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실적 발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전체 시장 경제의 특징이 뭡니까? 강달러. 그래서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뭐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게 알뜰 소비, 알뜰 식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말로 강달러에서 알뜰 식비 시장이 아주 시장을 지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줄이면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잖아요. 집에서 밥 먹으면은 우리가 그 뭡니까? 조미식품에 관련 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비롯 두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MSC가 완전히 이런 불경기의 강달러에 따른 알뜰 식비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조미식품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아직 발표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능하고. 자, 그래서 잠깐 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두시면은 운 좋으면은 다음 주도 대박 한번 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차트 구조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해가 2021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870원 주당 순이익이. 올해 반기가 545원, 주당 순자산 7,000원. 영업이익률이 13.4%. 이 13.4%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강달러가 계속 진행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보면은 8%, 9%대가 작년부터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13%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올해 2분기가 15%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매출이 이게 급격히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매출이 1,160억 작년 한 해.
어차피 작년부터 그 이제 코로나라든가 강달러가 동시에 진행됐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영업이익이랑.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기업이 완전히 너무나 좋고도 좋아요. 예? 그냥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어쨌든 가야 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시장 꽁거려지더라도 어차피 강달러면 꽁거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일수록 매출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런 외환 수익도 또 비중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뭡니까 핵에 관련해서 요오드 관련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가지고 주가 쭉 급등하다가 이게 푸틴하고 그 바이든 만난다니까 거기 좀 영향 받아가지고 급락했잖아요. 현대약품처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이제 5,500원 아래에서는 사기가 예, 절대적으로 좋은 가격입니다. 좀 매집을 해 두시갖고 매출이든 모멘텀이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쭉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강달러가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세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연말까지 기술적 반등 계속 지속될 거라고 드는 생각은 돼요. 왜? 그동안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소비자 물가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 쌓인 정시기가 오랫동안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은 이게 물가가 좀 잡히는 경향이 있으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서로 투자가 서서히 또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통상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연준이 앞으로 회의가 아직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실 때는 미국의 연말에 최소한 4.5%까지 치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그동안 예, 뭐 제가 그 오늘 추가적으로 새로 설명드렸던 종목 EMnet 앞으로 OTT 시장하고 예, 그리고 그 12월 달이죠. 예. 안 소장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카타르 한번 가볼까 해서 그 여행 티켓 그 한번 봤어요. 와, 1,000만 원 넘대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500만 하면 갈까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이 넘어요. 예. 근데 올해는 다 두바이로 해서 많이 가더구만요. 예. 그 카타르가 예, 뭐 이렇게 그게 종교 뭔가 해서 이게 규제한 게 가장 많더라고요. 예. 가나다 오면 석유 수출 국가죠. 카타르, 두바이, 사우디. 제가 계속 말죠. 오일머니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요? 수소.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만약에 금융위기 터지면은 1위 시스템 반도체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 2위 수소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3위는 여러분께 선택 드릴게요. 거기 뭐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인공지능. 이거는 새로운 산업이죠. 예. 여기에다 플러스 유전자 관련 기업. 앞으로 의료는요. 이제 지금도 시장 많이 커졌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커질 거예요. 앞으로 상당한 속도로 빨리 성장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개인 맞춤형 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유전자 분석이 아주 고속도로 많이 크게 발전했어요. 과거에 몇 달씩 걸리던 유전자 분석이 요즘은 몇 시간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 산업에 인공지능을 도입해가지고 산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 초기 단계라서 뭐 이렇게 부자들만 재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대중화 될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거기 아직 연구 개발 단계라서 매출이 아직 높지는 않다만 미래에는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야 같은 거. 그러니까 내년에 금융위기 터지면은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사두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겁니다. 금융위기 때 사두시면은 한 1, 2년만 같이 보유하시면은 작게는 몇 배, 크게는 몇십 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은 이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에 투자해야만이 여러분께서 작은 돈으로 크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4차 산업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절대 10%, 20%, 50%, 100%, 200% 이런 게 아니에요. 400%, 500%, 1000%, 2000% 이렇게 버셔야 돼요. 왜? 전통 산업이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꼭 잘 명심해서 투자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그 단체에서는 1억부터는 VIP 가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VIP를 1억부터 기준을 잡냐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투자 전략이 가능해요. 금액이 너무 작으면 투자할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들이 있어야 돼요. 고수익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회비도 엄청 비쌉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만약 금융위기 터질 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돈 투자가 한번 잘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여러분 평생 쓸 수 있는 투자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년에 금융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만약에라도 발생하면은 안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슨 기업을 투자하겠다고 벌써 목표 타겟을 딱 정해놨어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미국에서 전해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억 달러 기준 시가총액, 우리나라는 1조입니다. 1조. 근데 최근에는 플랫폼 그런 기업들이 막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미래는 플랫폼보다도 인공지능 산업들이 여기에 대개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19위는 다 인공지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어떻게 산업이 전환되는지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기술 개발 단계라서 다 벤처 기업입니다. 그럼 이 벤처 기업에서 진정한 진주 미래의 유니콘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때 금융위기에 딱 사두면 여러분 10배, 20배 꿈 아니에요. 진짜요. 저도 지금까지 투자하면서 한 최고 실적이 380%까지는 실적을 내본 적 있어요. 380%. 그 이상은 내본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이렇게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있어요. 거기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여러분 평생 하늘에서 내린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저는 우리 VIP의 많은 사장님들 아무튼 지금부터 자금을 동원하라고 제가 계속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VIP 얘기해서 근데 소액 투자자들도 만약에 투자 의향 있으시고 좀 김새가 좀 세고 하시면은 그 중에 한두 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소액 투자자들은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몇 천만 밖에 안 되니까 이게 투자하다가 실적 나가지고 다 계속 도망치려고 그래요. 수익이 워낙 천천히 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은 제가 굳이 그렇게 투자하려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불경기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하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공장 짓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4차 산업의 초격자 투자를 지금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거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주가의 그 시세 차이로만 계속 계산하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잘 안 보이시죠. 앞으로 연말에는 기술 반등이 상당히 좀 출현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저 MSC라든가 EM넷, 샤아 특수강은 이미 많이 컸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상가 안 갔다고 또 챙긴다고 또 그러지 말고. 현대약품도 충분히 좋습니다.
태경 BK는 지금 매집 들어가면 좀 분할 매집하도록 하세요. 예? 겨울 돼야 이게 급등할 거예요. 한 12월이나 12월쯤에 급등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추천해? 사람들이 모를 때 매집해둬야 여러분 그때 가서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10배, 뭐 10%, 20%, 30% 그런 투자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은 종목들 설명드렸는데 시장의 CPI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계속 조정을 받아 들어왔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분할 매집하시라고. 다스코도 아직 안 잊었죠? 예, 좋습니다. 네옴시티에 관련 가장 수혜받는 종목 중에 하나, 다스코. 지금 시장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오늘 투자해서 내일 뭐 상가 먹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이런 거 같은 이렇게 살아있는 모멘텀을 지금 여기서 한번 추천했죠. 이거 뭐 떨어진 겁니까? 계속 분할 매집 하세요. 6,000원대, 이거 5,000원대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모멘텀 투자하시면 돼요. 크게 손실 날 위험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조정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꼭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은 절대 개인 혼자서 투자해서 시장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시장이 또 꽁그러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이런 그 시장의 변동을 잘 관찰해가지고 관찰해서 예, 개별 종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예, 연말 투자 전략을 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MSC나 EM넷 같은 거는 좀 사두셔도 됩니다. 예? 손실 날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반대로 수익 날 확률이 아주 높고 EM넷 투자하셨더라면은 여러분 한 11월 달까지 좀 투자해 보도록 하세요. 예? 그 뭡니까? 이제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와우. 카타르를 계속 잊어먹네요. 국가 이름을. 카타르 월드컵까지 좀 이렇게 쭉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는 좀 상당히 수익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잘 나오면은 100%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올해 100% 이상 수익 낸 거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예, 푸른저축은행이라 가지고 예, 저희 19,000원에서 일단 반 매도하고 반은 보유 중입니다. 왜냐면은 연준 패드에서 아직 금리가 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좀 더 지켜보는 와중에 있어요. 금리 파동은 분명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들어가서요. 겨울에 들어가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어떤 국제 그런 그 외교 동향들이 원자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은 되도록이면은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사우디를 뭐 이렇게 뭐 제재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사우디를 제재해버리면 이제 큰 고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영국이란가 유럽에는 아무래도 지금 가스 때문에 머리 아파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데 여기에다 유가가 한 번 더 점핑해 버리면은 그거는 뭐 불난 집에 진짜 뭐 기름을 뿌리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유럽에서도 바이든은 예, 절대 그 산유국의 주도인 사우디를 어떻게 하려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많이 좀 제재하거나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바이든이 진짜 획 돌아가지고 진짜 예, 뭐 지난번에 사우디에 가서 체면 완전 깎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그러면서도 감상까지 막 해버리고 하니까 바이든이 획 돌았어요. 이제는 참아주니까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외교 쪽으로 그러면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또 한번 급등할 수가 있어요. 90불에서 120불, 130불 또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그는 완전히 예, 금융시장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국이나 유럽이 가장 먼저 무너지겠죠. 자, 올해 이런 금리 상승의 통화 기조가요. 실물 경제에 내년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만약에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금융시장은 폭락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은 어쨌든 시장은 절대 좋을 일 없어요. 좋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지금 4분기에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와주면은 여러분 행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자, 그때 가서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서 투자를 좀 잘 한번 고심해 보셔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하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산, 주식 자산 전부 다 시장에 패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불경기인데 돈 잘 벌 수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의 개별적 산업들이 있어요. 비롯해서 강달러의 수혜받는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들 다 공장을 억수로 많이 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제사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제사 공장 캠퍼스에는 5나노 이상을 질 거예요. 그러면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클린룸에 들어가야 돼요. 2차 전지는 더욱 말할 필요 없고요. 여기저기 세계 각국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룸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시밀러 같은 거. 예, 뭐 여기저기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와 하십시오. 바이든이 정책을 지금 IRA 지금 정책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들이 지금 여기 분야에 지금 고라니 보고 있어요. 예. 투자하려고. 진단 키트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 기업의 조직들이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예, 그 자금 혜택을 주니까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자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CDMO, 예, 항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체제를 CDMO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생산해 준다. 파운드리처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게 미국에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명한 기업이 어디냐면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지금 미국하고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안에도 진단 키트로 해가지고 더 많이 벌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 나아지면은 진단 키트 어디 팔 건데 이제 그만큼 돈이 일단 진단 키트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구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IRA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 CDMO 사업을 지금 조준해가지고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바이오시밀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시밀러인데 근데 얘네는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만. 예, 자, 오늘 시장 끝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와, 불금이네요. 저녁에 또 어디 나가서 한잔 해야 되는 건가? 그 시장을 이제 투자하실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거시경제를 좀 잘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 과거처럼 오늘 사서 내일 손절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돈 다 잃습니다. 절대 그런 조정장에서 그런 그 이상한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조정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조정장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들이면 괜찮아요. 그냥 모멘텀은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은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사시면 돼요. MLCC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좋죠. 태경 빅게임도 좋죠. EM넷 좋습니다. 자, 안 소장이 사라고 할 때 사세요. 많은 사람 대부분들이 지켜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가지 안 가지 그러지 마세요. 제 투자 원칙은 뭐냐면 적정한 시기에 가격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대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도 돈 많이 벌고 전략이 안 맞아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업 싸게 살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쌀 때 오늘이 진짜 너무나 좋은 기회죠. 다음 주 실적 발표합니다. 봅시다. 안 소장 예상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리고 그 철강 원자재들 실적이 잘 나왔을 거예요. 뭐 세아 특수강도 맞죠? 예. 그리고 저게 뭡니까? 철강 관련 기업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예. 철강도 여러분 철강 원자재, 철강 같은 것도 강달러 수혜주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절대적인 수혜주입니다. 미국항 매출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많은 원자재에서 지금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철관 관련 이런 강철 그 원자재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휴스틸이에요. 그래서 휴스틸은 그거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지려고 워낙 너무 잘 벌어가지고 미국이 지금 공장까지 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완전히 이제는 올해가 시장이 너무나 좋았어요. 휴스틸도 실적이 아주 잘 나왔을 거예요. 제 예상이 안 틀렸으면은 이것도 투자하셔도 됩니다. 예? 작년이 970원 나왔고 올해 2분기가 얼마 나온지 아세요? 놀리지 마세요. 1780원이요.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17,000원이고 영업이율 22.4%예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5,800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평가들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강달러 강자 수혜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도 160원 좋네요. 휴스틸도 좋아요. 예. 휴스틸도 장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그게 뭐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그런 힘을 잇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 좀 테마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안에 또 미국의 신약 개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간 조정이 4,500원이요. 예.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경 BK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집해 두시면 분할 매집하세요. 주식 시장이 꽁그러지면 5,000원 이하도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업 모멘텀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잘 몰라요, 아직. 저도 몰라요, 원래. 공부를 한 거예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뒤집어보고 이게 도대체 뭔지 하면서 막 찾아보고. 우리나라 수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겨울철 들어가면 유연탄을 대체해가지고 그 수입을 더 훨씬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1, 2분기 날씨가 안 덥잖아요. 근데 저렇게 600억째 수입을 했어요. 3, 4분기는 더욱 많이 하겠죠. 영업률이 상당히 높아요. 페트로코커스가. 예, 그러니까 태경 BK 같은 거는 너무 좋다. 5,500원, 5,400에서 한번 사주고 시장이 꽁그러지면 5,000 이하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아주 추울 때 올해는 겨울에 아주 추워요. 국제 기상청이 발표한 거 제가 봤거든요. 올해 겨울에는 엘니뇨라 해서 가장 추운 겨울이 부딪힐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시장이 물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실무 경제가 완전히 꽁그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그리고 원유, 이게 겨울철에 에너지가 어떤 동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에 여의치 않게 외교가 진짜 원활되지 않아서 겨울에 이런 에너지 가격이 또 한 번 더 급등하면은 주식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다 죽습니다. 핵폭탄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특히 영국 같은데 주식시장 매일마다 꽁거리지죠. 국채 때문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 정부 미칩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그랬었죠. 지금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금융위기 닥칠 가능성 크지만은 선진국 중에서 유럽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어디에? 겨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그 시장 전개가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경제 침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한 번 더 급등하면 그거는 뭐 경제 침체 중에 지하방이죠. 지하로 가는 거예요. 경제 침체가 아니라. 그 뭐 블랙 먼데이가 되는 겁니다. 꼭 경각심을 잘 갖고 4분기 기술적 반등을 너무 유쾌하게 보시는 시선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전 세계 시세를 잘 관찰해가면서 투자하셔야 돼요. 물론 투자 경험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시장 리스크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잠재적 리스크가 아주 많아요. 완전한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에너지 위기가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그나 너무나 해피한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제의 이런 동향을 잘 관찰해 가시면서 저는 역시 그 말입니다.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안 가입하잖아요. 시장에서 돈 다 던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안소장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몇억 단위는 기본이고 막 수억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그냥 한 발만 잘못 걸으면 몇 천만 하루의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소장의 이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그 훨씬 정보 전달 능력이 빠르고 대응 능력이 빠르니까 반드시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고통을 닥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적은 금액을 하시면은 적은 금액을 좀 하세요. 그런 것도 좋고 너무 크게 안 하시면은 뭐 몇백 몇천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저는 매주 목요일이나 화요일 주식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주도 이렇게 시장 좀 보가면서 지금 시장 변화가 하루하루가 국제 정세가 하루하루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게 방향 거시경제 봤을 때는 이렇다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사소하게 다음 달에는 G20 회의가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자 그때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때 바이든 시진핑, 푸틴 한 자리에 앉아서 야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전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해피한 거죠. 저도 그러기 바래요. 그러면은 안 소장이 지금 말했던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근데 어쨌든 강달러는 쉽게 안 무너질 거예요. 왜? 연준 패더 연준에서 2%까지 금리 물가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2%까지 내려오기는 너무 힘들고 최소한 3, 4%까지는 내려올 때까지 금리는 계속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강달러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 강달러 지속되면은 강달러 환경에서 사업을 돈 잘 버는 기업을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알뜰 소비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것은 수혜주가 맞습니다. 그 경제 만약 금융위기가 닥쳐가지고 폭락해 버리면은 시스템 반도체, 수소 그리고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케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겁니다. 한 2, 3년만 더 지나더라면은 어느 정도 4차 산업 기반을 닦아갈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디지털 환경이 완전히 시장 경제를 지배하는 그런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은 빈부격차가 훨씬 많이 차이 납니다. 돈 반드시 빨리 벌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부동산도 내년 한번 꺾이고 나서 다시 디지털 경제로 들어서 디지털 사회가 들어서면은 그때 부동산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 죽다 살아나도 이제 집 못 사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디지털 경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안 좋을 때 시장 구상을 잘해서 그럴 때 바짝 벌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평생 가난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집 하나 못 사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는 주식은 여러분 용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본인의 전체 생명이라고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전념적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우리 VIP 회원 중에 60세 넘은 사람들도 어르신들도 지금 돈 벌겠다고 막 시장에 분투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는 자기 똑똑하다고 과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 갖고요. 이렇게 우리 정기 단체 같이 동참해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아요. 회비 그거 몇 푼 아끼려다가 여러분 자산 투자 자산 다 깔아먹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 너무나 유리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천만씩 잃어버리는 그 일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침 일어나면 한가 한번 확 시작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